안녕하세요. 금일 아침마입니다. 오늘 내용은 이 채무 통합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께서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될 내용인 것 같아요.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신 분들이 조금이라도 이자를 줄이고 여러 곳에 고금리를 통합을 한다. 이런 내용은 조금 조금 틀려요. 근데 여러 곳에 채무를 통합한다는 목적은 맞는데 오늘 제목에서 보시면 아시듯이 이자 지출을 줄이는 게 맞는지 아니면 내가 신용 점수를 올리려고 하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먼저 명확하게 판단을 먼저 하셔야 돼요. 결정을 하시고 나서 이 상품을 이용해도 맞는지 틀리는지 결정을 한번 해보십시오. 자, 오늘 이 채무 통합에 대해서 문의를 주신 분의 내용을 들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분은 현재 코스닥 상장업체에서 근무하신 분이에요. 뭐 당연히 4대 보험 되시고 재직 기간이 약 7년 정도 되시고 연봉이 약 6,400만 원 정도 되시는 분입니다. 이분께서 현재 이용 중인 대출은 은행에 4천만 원, 그리고 또 다른 은행에서 3천만 원, 그리고 카드론으로 1780, 그리고 또 다른 카드론으로 520, 그리고 캐피탈에서 1060만 원을 이렇게 이용 중이신 분입니다. 이분께서 저한테 채무 통합이 가능하겠냐라고 문의를 주셨어요. 부채 내역을 보니까 이렇게 돼요. 아, 카드론, 캐피탈. 그러면 그래, 카드론하고 캐피탈 이거 통합하면 되겠네. 연봉이 6,400이고 은행에서 7천만 원, 연봉보다 더 많은 금액을 이용하고 있는 중이죠. 다행히 이 코스닥 상장업체다 보니까 아무래도 연봉보다 더 많이 나온 것 같은데 1차적으로 1금융권 대출은 잘 이용을 하신 거예요. 연봉만큼만 이용하셔도 요즘 웬만하면 잘 이용하신 거예요. 근데 이분은 연봉보다 더 많이 이용을 하셨어. 그러면 1금융권 대출을 최대한 다 이용했다고 봐도 되죠. 1금융권 대출을 다 이용했으면 그 다음으로 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 게 어디예요? 당연히 2금융권이죠. 카드론, 뭐 캐피탈, 저축은행 이러면 되죠. 어찌 보면 이분은 순차적으로 그냥 대출 쫙쫙쫙 받으신 거예요. 이런 분들은 대출을 잘 받으신 거예요. 문제가 대출 금액이 많아서 문제죠. 대출이 많아서 문제지 대출을 잘못 받은 건 아니죠. 근데 제가 봤을 때 그래, 이 카드론 얘네들 2개하고 그리고 캐피탈 얘네들을 하나로 묶어버리면 이분께서 월 납입 금액도 많이 줄일 수 있고 신용 점수도 올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 채무 통합으로 조회를 해봤습니다. 정확히 채무 통합 논의로 가조를 해봤어요. 가조해본 결과, 자, 이분은 6천만 원을 이용할 수 있었고, 금리는 14.7%가 주어졌고, 기간은 최대 10년까지 이용이 가능했습니다. 잘 나왔죠, 아주? 6천, 자, 통합해야 될 게 얼마죠? 6 하나 들어가니까 8. 3,360만 원. 훨씬 더 많은 금액이 나왔어. 통합도 하고, 어찌 보면 여유자금 필요하다면 여유자금까 이용할 수 있는 경우가 생긴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채무자분께 얘기를 했죠. 혹시 고객님 이거 통합하는 거 외에 또 추가로 필요하신 자금 있나요? 일단 6천만 원 얘기는 안 하고, 저는 뭐 돈이 필요해서 연락드린 건 아니고, 이거 통합만 하면 됩니다. 그래요. 자, 그러면 저희께 지금 현재 6천만 원에 연 14.7%, 최대 10년까지 이용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필요하신 금액만 이용하게 되면 3,360만 원이면 3,360만 원만 이용하게 되면 금년에 14.7%가 그대로 가지만 상환 기간은 6년으로 좀 줄어들게 되네요.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월 납입 금액이 많이 줄어들죠. 왜? 카드로 얘네들 길어봤자 3년이에요, 상환 기간이. 그럼 상환 기간이 굉장히 길죠. 캐피탈 5년. 납입 금액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얘네들 세 건을 하나로 묶어버리니까 신용 점수가 올라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좀 별 문제 없이 진행이 가능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고객님 혹시 이거 이용 중인 거 이자 아시나요? 이자를 알려주시더라고. 현재 이게 9%, 이게 11%, 그리고 캐피탈이 14% 대략. 에? 9, 11, 14? 그럼 저희 건 14.7이니까 뭐예요? 평균 이자로 따지면 대략 한 11%? 대략 11% 정도 된다 쳤을 때, 어머나, 3%나 더 금리가 올라가 버리는데요? 그러면 이것은 신용 점수를 올리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이자 지출을 생각해 보면, 이건 손해예요. 이자 지출을 굳이 늘리실 필요가 있을까요? 고객님 혹시 지금 월급으로 이거 대출금 갚아 나가기 어려우신가요? 부담되시나요? 아니 뭐 부담까지는 아니다. 이 정도는 내가 갚아 나갈 수 있다. 갚아 나갈 수 있는데, 문제는 내가 이렇게 상담사님 이 동영상을 좀 자주 봤는데, 어찌됐든 채무를 통합을 해서 신용 점수를 올리라고 해서 제가 채무 통합에 대해서 문의를 준 거다. 이렇게 해서 나 점수를 이걸 하나로 묶어서 점수를 좀 올려보고 싶다. 점수를 올려보고 싶다. 통합까지는 좋은데 이자를 더 내가면서, 그것도 이걸 이게 부담스러워 가지고 생활하는데 부담스러워서 생활이 어려워지는 상황이라면 모르겠지만, 그것도 아니고 충분히 조금 빡셀 수도 있긴 하겠지만 충분히 갚아 나갈 수 있는 여력은 된다. 근데 단순히 신용 점수를 올리기 위해서 이자를 더 낸다? 이게 과연 올바른 생각일까요? 저는 고객님한테 하나 여쭤본 게 있어요. 고객님, 혹시 신용 점수 올려가지고, 신용 점수 올려서 뭐 하실 거 있어요? 뭐 계획하신 거 있나요? 아니, 그런 건 없는데, 그냥 상담사님이 영상에 채무를 통해서 신용 점수를 올리면 좋은 거니까 신용 점수를 올리려고 그런다. 그러면 신용 점수 올려가지고 뭐 특별히 할 것도 없고, 그냥 단순히 연업 통합해서 그냥 점수 올라가는 거 하나로 그냥 만족하시겠다는 뜻이네요? 말하자면 그거,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제가 그래서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고객님, 저는 만약에 고객님께서 신용 점수를 올려가지고 이걸 올려서 무언가를 해야 될 계획이 있다. 뭔가를 해야 될 계획이 있다면, 그러면 그 계획 때문에 고객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제가 안내를 해 드릴 수는 있는데, 아무런 계획도 없고 그냥 단순히 신용 점수만 올리려고 한다면은 저는 이거 채무통합 이거 반대입니다. 신용 점수 올려서 할 것도 없는데 이자를 더 줘가면서 이걸 신용 점수를 올려요? 왜? 운전면허 시험이 98점을 맞아서 합격하나 80점을 맞아서 합격하나, 합격은 똑같잖아. 기분만 더 좋지. 이제 98점은 이게 예시가 되는가 모르겠는데, 내 신용점수 80점이나 98점이나 당장 내가 할 게 없는데, 특별히 내가 할 것도 없고 뭔가 나한테 불필요한 것도 없고 부담스러운 것도, 납입금이 그런다고 부담스러운 것도 없고, 왜 이걸 올려가지고 이자 지출을 더 늘리냐 이거죠. 저는 고객님이 나는 계획도 없지만 아무것도 없지만 무조건 올려야겠다, 막무가내 식으로 그냥 올려놓고 보자, 이런 의미로 저한테 진행을 요청한다면 그건 결정이 따를 수밖에 없지만, 저도 그렇게 해주시면 저도 제 실적 올라가서 저도 월급 더 많이 받으니까 더 좋고 저한테도 이익이지만, 고객님 입장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 아무런 신용점수 올려가지고 뭘 해야 될 아무런 계획이 없는데 이거 올려서 뭐 할 거냐고. 이거 올려서 뭐 하실 거예요? 내 신용점수 좋다고 남한테 자랑하고 다닐 것도 아닌데. 그리고 또 하나 더, 여기서 채무통합을 하게 되면 또 하나 손해보는 게 있어요. 뭐냐?
자, N에는 3년, A도 3년, A는 5년이라고 했죠. 지금 내용 보면은 뭐 어느 정도는 갚아 나가고 있는 상황이요. 그러면은 앞으로 못해도 뭐 2, 3년이면 지나면 카드로는 다 없어지고, 얘는 못해도 5년 지나면 다 없어져. 근데 얘는 예를 들어서 6년을 하면 내가 6년간은 이거 끌고 가야 돼. 뭐 중간에 당연히 중도 상환하고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정상적으로 그냥 갚아 나갔을 때. 그럼 빚을 가장 빨리 갚는 방법이 뭐냐? 이걸 채무터에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걸 끌고 가는 것이 가장 빨리 갚는 방법이죠. 채무통합이 올 납입 금액이 줄어든 이유가 뭐예요? 자, 예를 들어서 카드로 이게 1년 남았고, 예를 들어서요. 만약 이게 2년 남았다 쳐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게 4년이 남았어. 그러면 얘를 갖다가 6년으로 만들어버리고, 얘도 6년으로 만들어버리고, 얘도 6년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1년이면 다 갚을 걸 6년으로 다시 나눠버려. 그러니까 월 납입금액이 줄어들 수밖에 없죠. 2년이면 다 갚을 걸 6년으로 나눠버려 또. 4년이면 갚을 걸 6년으로 또 나눠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납입 기간을 길게, 다시 길게 전체적으로 잡아버리니까, 그러니까 납입하는 금액이 줄어드는 거예요. 월 납입 금액이. 당연히 물론 뭐 여기 이자가 뭐 17%, 18%, 20% 이래가지고 이게 14.7%로 나왔다. 그러면 이건 이자도 낮추고 하니까 늘어나도 크게 손해보는 건 없을 수 있지만, 본인이 이 모든 것을 상환하는데 내가 문제는 없다라면은 굳이 채무통합을 해가지고 이 갚을 기간을 더 늘려서 더 오랫동안 빚을 끌고 갈 필요가 없잖아요. 왜 그렇게 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고객님한테 그랬어요. 일단 저는 뭐 고객님이 결정하시면 무조건 거기에 따르겠지만, 어차피 내용 보니까 뭐 급한 내용도 아니고 오늘 한번 집에 가서 천천히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 가지고도 나는 무조건 신용 점수를 올리겠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그때 저한테 다시 한번 연락을 주시고, 그게 아니라면 그냥 이대로 끌고 가시는 것을 저는 더 추천드립니다. 나중에 생각 바뀌어가지고 그때 또 신청해도 안 늦어요. 채무통합은. 굳이 막 급하게 뭐 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고 고객님께서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겠다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이제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내일 연락이 올지 연락이 안 올지. 저는 저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연락이 오는 걸 저는 더 좋아합니다. 왜? 이거 채무통화해갖고 나 실적 올리고 또 월급 더 받아야지. 나 빨리빨리 부자 돼야죠. 하지만 이 채무자 입장에서 생각을 한다면 저는 이분은 연락을 안 해야 돼요. 이대로 끌고 가셔야 돼요. 만약에 끌고 가다가 무슨 일이 생겼어. 집안에 무슨 일이라든가 굉장히 무슨 사정이 생겨가지고 급하게 또 자금이 또 필요하게 되고, 그러면 그때 연락을 주시면 그때 가서 추가로 대출 받을지, 아니면 추가에다가 이 캐피탈만 상환할지, 아니면 카드로 어떻게 할지, 그럼 그때 가서 또 생각해도 안 늦어. 왜? 대출은 빠르면 당일날, 늦어도 그 다음날이면 나와버리니까. 급하게 생각하면 꼭 이제 나중에 생각이 잘못됐다는 것을 한 번씩 느낄 수가 있어요. 급하면 오류를 범할 확률이 높아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대출은 내가 어떻게 해서든 갚아나가야 되는 빚이에요. 빚. 아무런 계획 없이, 아무런 이유 없이 그냥 무턱대고 쓰는 돈이 아니라는 거죠. 조금만 판단을 잘못하면 더 많은 이자를 지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시고 판단을 하시길. 채무통합을 생각하시는 분들, 만약 이런 상황입니다. 간혹 이런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은행 한 5개에다가 카드로 하나 있는데 이거 채무통합 가능해요? 진짜 상담사 잘못 만나면 당합니다. 그런 분들은. 나쁜 상담사들은 해가지고 이금융권 이자 높은 걸로 일단 하나로 묶어놓고 신용 좀 돌려서 나중에 은행으로 대안해 줄게요. 그런 이상한 말도 안 되는 소리 합니다. 채무통합은
내가 가지고 있는 고금리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채무 투합했을 때 금리보다 더 높은 이자의 채무를 가지고, 그것도 여러 곳에 가지고 있는 분들이 주로 이용하는 상품이고, 또한 이분처럼 이자가 좀 낮긴 하지만 이렇게 월 납입금이 너무 많아서 감당이 안 돼. 생활이 안 돼, 이건. 이런 경우는 추천을 드려요. 이자 지출이 생활이 감당이 안 되고 이걸로 하면은 이자 지출이 늘긴 하지만 문제가 그러면 납입금액이 줄어드니까 생활의 부담이 이제 줄어들게 돼요. 비록 이자 지출은 더 하지만. 근데 생활의 부담이 줄어들면 다음에 빚을 내는 확률이 줄어듭니다. 생활이 부담되면은 빚 내기 딱 좋아요. 힘드니까. 여기서 대출된다면, 그래, 저거 받아가지고 뭐 좀 쓰자.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생활의 부담이 간다면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내가 어떻게 해서든 이거 뭐 갚아 나갈 수 있는 여력이 있다. 그러면 이런 분들은 그냥 갚아 나가길 적극 추천을 드립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번에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